이어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희로 어제 보내주셨던 문자 중에 2047님 인천에 사는데요. 매일 서울 소식만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Let's get it.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47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애타게 찾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 아주 다양한 얘기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인천 시민분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저희가 좀 받아서 대신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네,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님,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나 또 인천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YTN 라디오에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랄까 또 특히 동영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좀 저기 했었는데 지금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인천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좋은 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이제는 좀 편하신가요, 이 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고정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 괜찮으세요? 예. 너무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밖에서 곤란해하실걸요? 그렇습니까? 자, 좋은 얘기들 위주로 오늘 전할 말씀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뭐 좋은 일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재외동포청을 이제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 이제 어저께도 유럽 한인 회에서 예. 인천 유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또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뭐 하와이, 유럽, 그다음에 이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인천에 대한 지지 유치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인천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작년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을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1903년 1월 15일 날 하와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번째 일이었었고요. 예. 그때 이제 안백사핀 분이 이제 출발해서 거기 있으면서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쿠바 또 멕시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니갱이라고 이제 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이민사가 처음 시작된 데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매년 1월 15일 날은 또 미국 전체에서 한국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제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에 대한 KTX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 73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상아일랜드가 또 100만 평이 있는데 거기는 또 골프장도 있고 또 예. 유락시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재외동포청이 유치된다 하면은 정말 편하게 가서 이제 일을 보시고 또 영종에는 또 스카이 70이라고 또 72홀짜리 골프장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오셔가지고 일도 보고 또 대한민국의 또 정치를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예. 재외동포청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항과 항만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인천공항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183개 정도가 이제 직항 노선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든 인천을 오는데 대한민국 가는데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천에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제 도시가 3개가 있어요. 영종, 청라, 송도. 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예. 거기에 이제 청라에도 이제 800병상의 이제 아산 현대병원도 들어설 예정이고 27년도 완성되고 예. 또 26년 말에는 또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또 이제 정도에 들어서요. 그다음에 시흥 가까운 바로 길 건너에 시흥도 서울대병원 800병상에 들어서고. 예. 그래서 일단 의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정주 기반이 굉장히 좋은 도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해외 동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히나 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유치 확정 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조만간 발표가 되나요? 3월 안으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도 이제 본회의 끝나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40명 시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예. 재해동 포천 인천 유치 그 선언을 또 했어요. 예. 그건 이제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이미 결의하는 저 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결의 대회를 가졌는데 예. 또 최근에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관련한 개정 촉구 예. 목소리도 같이 내셨단 말이죠. 예.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수도권 정비법 즉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인구 억제를 그 하는 건데 예. 지역인데 그 중에서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해달라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을 예, 옹진군요. 제외해달라. 제외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제 뭐 6개 도시 예를 들면 뭐 김포시라든가 뭐 파주, 동두천, 뭐 양주, 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가평하고 양평군을 이제 제외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된 지역이 가평하고 그 연천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것이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이북하고 이제 그 지금 안보에 대한 최전선에 있는 그 예. 도시들이고 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강화군은 한 그 8만, 옹진군이 2만 정도 돼요. 많이 줄어든 건가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강화하고 옹진 뭐 저도 강화 같은 경우는 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근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은 뭐 이 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접경 지역은 지금 그 최첨단 안보의 이제 국토 수호의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섬이다 보니까 이제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또 의료도 육지보다도 좀 불편하고 우리가 예. 닥터 헬기라고 해가지고 백령도 같은 데서 이제 그 이제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 예. 인천 육지로 데려오거든요. 헬기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하.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한 군데밖에 없고 초등학교도 막 그 없어지는 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애기들 울음소리 듣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도 돼 있고 그게 예. 이제 교육, 의료, 교통 또 이제 그 안보에 대한 불안성 예.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제 그 백령 연평 대청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뭐 그 해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평 해전이 1차, 2차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대청 해전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천안함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것도 최근에도 또 이제 뭐 그 저쪽에서 폭격한 것도 나오고 연평도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안보 불안 때문에 정주에 대한 불안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무언가 해법을 내려고 해도 예.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좀 막혀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이제 더 이 부분에 더 얘기하는 게 작년 11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수도권으로는 제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하고 중앙하고 이제 지방하고 이제 잘 균형 발전하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예서 뭐 연천이라든가 뭐 가평, 파주 이렇게 육지에서 접경 부분에서는 그런 뭐 전쟁 조그만 소규모라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 바다에 되어 있는 백령이라든가 저기 대청, 연평 이쪽에는 항상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도 분류가 돼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 가평하고 연천 같은 경우도 좀 수도권 이런 그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서 좀 제외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좀 불이익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법에 이제 3가지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권역, 자연 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어떤 뭐 신규 투자라든가 뭐 혹은 뭐 이제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장이라든가 혹은 산단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완전히 묶여 있고 또 직접 세제조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주를 뭐 3년으로 완전히 묶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참 그 택지라든가 이런 뭐 공장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학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대학이 줄어드는 적은 있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방도 없어지긴 자꾸 줄어들긴 하지만 수도권도 서울 경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59 아니에요. 전국에서 제일 적잖아요. 이런 그 요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규제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도시 행정이나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얻는 이점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주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들은 뭐 묶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제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전선에서 국토를 예. 수호하고 있는 거고 또 백령도도 서쪽에서 중국과의 그 경계라든가 이런 쪽도 하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하니까 해서 뭐 공장도 예를 들면 뭐 좋은 괜찮은 공장이라도 들어오든가 뭐 하면 교육관도 해서 뭐 전문대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들어와서 예. 그쪽 섬 안에서도 이게 육지 안 나와서도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게 상대적으로 그 도로도 옛날처럼 군도처럼 뭐 6m 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거주하기도 사실 불편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2,000톤짜리 그 카페리가 있는데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예. 그 백령 대청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설령 제한 25년 넘으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또 그 폐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대한 부분도 지금 그래서 이제 3,000톤급으로 이제 그럼 이 기회에 좀 늘려야 되겠다. 배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뭐 배가 들어오면 그걸 지원할 것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이제 이전시하고 옹진군하고 같이 좀 협의하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강화군,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지자체와의 또 형평성 문제 등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21년도 12월 달에 이제 우리 인천에 이제 배준영 의원을 해가지고 예. 수도권 정비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강화하고 옹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천하고 가평 예. 이거를 이제 제외를 시켜달라 이런 네. 얘기인데 아직도 이제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있고 지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역차별이 많지 예. 이게 이제 뭐 수도권 정비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좀 둬야 된다. 꼭 이런 필요한 그 곳이 있으니까 예, 예외 그렇죠.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이 정주권이 중요한 게 지금 인천만 해도 168개 그 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인도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32개밖에 유인도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서기계 섬에서 사람들이 자꾸 살아야 이게 국토의 수에 대한 부분이 되지 무인도로 계속 방치해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반드시 이거는 이제 제어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사실 비합리적이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바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일부 개정 법률안 배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옹진군, 강화군, 그 다음에 가평군, 연천군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대통령께서 좀 잘 참조해서 이번 꼭 제어를 시켜줘야 돼. 이번 꼭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국토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간주하시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안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 거기서 또 이제 정주성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이제 군인들도 있잖아요. 군인. 예. 근데 이 친구들도 그 자녀들이 뭐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가려면 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체류에 대한 부분도 좀 불안하고 예. 그래서 반드시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화 옹진 그다음에 이제 그 가평 연천군을 좀 제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그 정도 정부에서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같이 항상 챙겨주시네요. 아니 이렇게 같은 뭐 동상 저기 뭐랄까 뭐 이게 좀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상황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3972님께서요. 네. 인천 남동구 제2경인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창 이지구는 여고, 남녀공학고등학교도 없어서 여고생들은 아주 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게 이제 그 지난번 그 2월 달에 임시할 때 5분 반을 우리 그 해장 지역군 한민수 그 의원이 그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 공학으로 좀 바꿀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 모색하고 있으니까 예.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이 바랍니다. 목소리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구이 영사님은 인천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요즘 인천으로 많이 이사를 오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전부 다 과밀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보다는 출생한 예. 아기들의 숫자가 22년도에도 1,500명 정도 이렇게 많아요. 자연 증가가 됐는데 예.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또 주거에 대한 부분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의료,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저기 하는 거고 특히 청년 정책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조례를 34세까지 청년으로 된 거를 39세까지 늘렸어요. 최근에 예. 늘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모 지역에서는 그 줄이고 있으니까 뭐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저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97%가 국공립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33%가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이고 이게 이제 전국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종시가 이제 늘어나거든요. 많이 들여다보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 정책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유정부 시장이 또 이제 그 대학생들 만나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년 정책 얘기를 했고 예. 또 이제 우리 그 관련 시의원들도 이제 또 청년 정책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청년을 위한 가족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모델로 많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에서도 적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이제 젊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도 한번 질문을 대신 드려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겠는데요. 인천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그 인천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천이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그 광역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외동풍통주 유치하고 2025년도 아펙에 대한 것도 인천에 유치해야 되고 또 반도체 그 단지도 유치를 하고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종, 청라,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좋은 의료시설도 들어오고 거기다 또 이제 젠폰 르네상스라든가 혹은 유홍시스라는 걸 통해서 구도심에 대한 것도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교육이라든가 혹은 각종 교통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육 청년 정책 이런 것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 유정부 시장님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란 의정 슬로건 아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이름이 2번 나와서 언젠가 정말 두 분을 함께 보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오늘 유정부 시장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옆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